네, 데일리 업종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 나눠볼 이야기가 이제 대선 관련 수혜주가 네. 되겠는데 이제 미국 대선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뭐 방송 중에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은 좀 업종 분석에서 좀 자세히 오늘 들어볼 수가 있겠어요. 네. 워낙 그 힐러리 뭐 이쪽도 트럼프 후보 박빙이다 보니까 말이죠. 그렇죠. 뭐 TV 토론해 가지고 마치 뭐 대선을 치른 같은 그런 긴장감을 주는 상황이거든요. 네. 현재 분위기부터 알아볼까요? 예. 네, 일단 48대 미국 대통령 대선이 11월 8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 한 6주 정도 앞으로 다가온 상황들인데 일단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관심이 이렇게 뜨겁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시장에서는 두 후보 간의 박빙이 이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특히 민주당 쪽과 공화당 쪽에 대해서 어떤 좀 엇갈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 좀 고민이 깊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이제 지지율 흐름을 보게 되면 솔직히 엎치락뒤치락입니다. 특히 힐러리 민주당 후보와 이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간의 지지율이 한 40% 초반대에서 계속 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이제 이번에 월요일 날 26일 날 TV 토론회를 처음 했었죠. 그렇죠. 그때 그래도 의미가 깊었던 게 지금까지 통계상으로 봤었을 때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5% 이하였었을 때 첫 TV 토론회에서 승기를 잡은 자가 대통령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힐러리 후보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점수를 많이 주는 편이고 특히 이제 여론의 분위기, 특히 언론사의 분위기를 보면 좀 나타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특히 이제 트럼프 후보의 사진을 보게 되면 대부분 좀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우스꽝스러운 표정들이 좀 많죠. 예. 근데 상대적으로 힐러리 후보는 그게 좀 덜하다는 걸 봤을 때는 언론이나 여론 분위기는 힐러리 후보 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쪽으로는 유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미국 대선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선 전국에서 그렇다면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통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나타났었는지 그리고 또 양측 후보에 따라서 또 관심주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식적인 측면에서 도움 말씀을 좀 주시면요. 일단 주식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대선 미국 같은 경우 대선을 앞두고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은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약간 관전 모드로 들어가는 분위기. 그래서 약간 하락하는 경향이 좀 크다라고 분석이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7번의 미국의 대선이 있었는데 그중에 5번이 한 달 남기고는 하락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2000년 이후부터 4차례 모두 다 어떤 S&P 500이나 코스피 지수 하락세를 그려왔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시장이 싫어하는 분위기, 특히 불확실성에 대한 분위기는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대선이 끝난 다음에는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올랐다는 분석도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패턴들이 이번에도 이어지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보통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갔을 때가 상대적으로 정책적인 불안감들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했던 경향들이 많다라는 쪽으로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일단 두 후보 간에 먼저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쪽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이 미국의 강한 미국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호무역주의를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보호무역주의로 봤었을 때 신흥국 입장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출 주도적인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은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 쪽에서 오히려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조금 더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제 그 나프타라고 하는 이제 북미 자유무역 협정까지도 폐기를 주장하고 거기다가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까지도 재협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좀 공화당 후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좀 더 드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두 번째로 또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인프라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두 후보 모두 공약이 상당히 미국의 그 어떤 재건에 가까울 정도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미국의 육로 교통 개선법이 통과되면서 도로나 건설 같은 인프라 투자에 지금 338조 원 규모로 투자 재원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른 변화는 일단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뭐 공통적인 어떤 분위기, 뭐 교집합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워낙 그 틈이 좁아요. 이 공약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가 완전히 좀 첨예하게 의견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관련돼서 업종의 어떤 수혜, 뭐 가능성 어디가 좀 직관하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가장 먼저 네.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부터 잠깐 본다고 한다면요. 네. 일단 기본적인 정책은 민주당의 정책, 즉
오바마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그러겠죠. 이런 쪽에 대한 분위기가 가장 크고요. 거기다 조금 더 확대되는 경향들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IT나 헬스케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이 신경제 부분 쪽 그러니까 즉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성장주에 대해서 많이 일단 상승하는 경향들이 지금까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육성하는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이다라는 공약이 가장 큰 상황들이고요. 특히 거기다가 보통 민주당의 견해라고 보게 되면 약달러 정책이 좀 가장 좀 많이 이어졌었다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보면은 첫 임기에 5억 개 이상의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겠다라고 클린턴 후보는 얘기를 했는데 이 규모라고 하게 되면 2020년까지 현재보다 한 5배까지는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의 비약적인 발전은 커질 수 있다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화석연료 생산회사 즉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정유사죠. 이쪽에는 보조금을 지원 중단하면서 한쪽은 억제를 하고 한쪽은 키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크겠다는 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가도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이 헬스케어와 관련된 의료법들 그대로 유지를 할 걸로 보여지는 가운데 이 알츠하이머 쪽에서 퇴치를 위해서 투자를 대거 하겠다는 쪽도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나 헬스케어 관련주들 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민주당 후보 쪽에서 수혜 관점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공화당 집권 시에는 보통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구경제 부분의 가치주, 전통산업 네.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부각을 받겠다는 관점과 함께 상대적으로 강달러 정책을 많이 썼었던 경향들을 봤었을 때 일단 에너지나 소재, 필수 소비재 이쪽이 좀 더 수혜를 받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화당 후보 같은 경우는 완전한 에너지 독립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원유 생산량을 늘려서 오페크로부터의 수입되는 원유를 줄이자라는 쪽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국내에 있는 미국 국내에 있는 정유사를 키우겠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 쪽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경제성에 대해서 의문을 하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파리 기후 협약까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쪽까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약간 우려하고 있는 상황들은 약간 어떤 극단적인 발언들, 즉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러일으킬 만한 얘기들이 좀 많다는 부분들. 네. 이제 중국과의 대립이라든가 이제 북한 얘기도 물론 있고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방위 분담금을 추가 지불을 요구하겠다. 이런 쪽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늘어났을 때 가장 큰 대표적인 케이스는 또 방산주죠. 네, 방산주 관련돼서는 오히려 가장 먼저 또 수혜를 받는 게 아니냐라는 또 입장도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누가 되든지 보험무역 지위는 조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세부적으로 따져보자면은 상당히 다른 또 정책 노선을 걷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부분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관련 종목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있을 텐데 네.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네. 계세요? 일단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의 확대 쪽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미국의 이제 도로나 아니면 어떤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한 투자를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부분들은 그래도 이제 건설과 관련된 쪽의 분위기일 거고 그러겠죠. 그에 관련된 쪽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아닐까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두산 밥켓에 대한 상장에 대한 수익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지금같이 조금 무거웠을 때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수급 관련돼서 어떤 기관과 개인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들 쪽에서 좀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타이밍은 좀 잡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매수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8,000원대 밑으로 주가가 내려왔는데 8,000원대 밑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지지 확인하는 흐름들 보시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네. 단기적으로 한 1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 한 7,300원대 전략으로 잡아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태양광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OCI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겠네요. 예, 특히 이제 OCI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돼서 상당히 순도가 높은 상황 쪽에서 특히 이제 중국의 태양광 시장이 구조조정이 마무리됐었을 때 어떤 수혜 관점들 이런 부분들과 같이 보게 되면 어떤 긍정적인 관점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93,000원대 밑으로 좀 밀려 내려와 있는데 약간 9만 원대에서 9만 1,000원대 정도면 단기적인 눌림목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네.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1만 원 정도, 손절가는 8만 7천 원대로 대응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 중에 어느 쪽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좀 최선호주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에 따른 최선호주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 메리츠 중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